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31강을 시작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강으로 돌아가서 빠른 배속으로 보고 오시면 글자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첫 글자는 주인주입니다.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사람인의 주인주가 결합됐죠. 주인주는 촛대에 촛불을 켜는 모양이라고 앞강에서 배웠습니다.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주인이 촛불을 켜둔 살주. 사람이 사는 집은 주인이 촛불을 켜둔 살주. 살주가 활용된 활용어 보겠습니다. 주택 하면 살주의 집택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민입니다. 살주의 백성민 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 백성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자는 무거울 중입니다. 무거울 중은 사람인과 동력동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동력동은 제가 동서남북을 설명할 때 묶어놓은 짐, 동여맨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은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꽁꽁 묶은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래서 무거울 중인데 이 글자 구조를 보면 그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재치있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구조 보시겠습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빨간 부분이 일천천, 파란 부분이 마을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천리 먼 길을 걸어가는 무거울 중,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천리 먼 길을 걸어가는 무거울 중. 물론 쓸 때는 이 마을리까지 이렇게 쓰고 한 번에 내려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무거울 중에 들어간 활용어 두 개 보겠습니다. 중대하면 무거울 중 큰 데를 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소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소의 무거울 중, 매우 귀중함이 소중입니다. 다음은 마을촌을 보겠습니다. 이 마을은 옛날 씨족사의 마을입니다. 선생님도 첫 발령을 받았을 때 경남 고창에 발령받았는데 거기는 전부 박씨마을이었어요. 옆에 삼촌이 있고 사촌이 있고 다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마을촌의 글자 구조 보시겠습니다. 자, 마을촌은 나무목과 마디촌이 결합되어 있죠. 나무목이 있다는 것은 곡식, 나무, 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마을은 항상 사람들이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농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식물, 나무, 농사를 뜻하는 나무목이 있고, 이 마디촌은 가까운 거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촌수가 가깝다. 1촌, 2촌, 3촌, 4촌, 4동, 8촌 모두 가까운 마을, 같이 어울려 사는 그 마을이다 해서 마을촌입니다.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곡식, 나무, 식물이 많은 가까운 촌수가 모여 사는 마을촌. 곡식, 나무, 식물이 많은 가까운 촌수가 모여 사는 마을촌. 마을촌이 들어간 활용어. 농촌 하면 농사농의 마을촌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농촌이겠죠. 어촌 하면 고기 잡을 마을촌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어촌이겠죠. 그리고 산지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을추를 보겠습니다. 가을추는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 벼이싹이 누렇게 익으면 그것을 갉아먹기 위해서 메뚜기 떼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갉아먹는 것도 방지할 겸 또 메뚜기를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유래를 생각하면서 이 글자를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벼화에 불화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벼줄기에 메뚜기가 있어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가을추. 벼줄기에 메뚜기가 있어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가을추라고 기억을 해도 되겠고, 벼가 잘 익어서 불타는 듯이 누렇게 익은 가을추라고 기억을 해도 되겠죠. 자, 활용해 보겠습니다. 추석하면 가을추의 저녁석에서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입니다. 음력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하죠. 다음은 춘추하면 그 뒤에 춘을 배울 거지만 봄춘에 가을추를 해서 봄과 가을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른들의 나이에 대한 존칭을 춘추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봄춘자 보겠습니다. 봄춘은 유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태양빛이 따뜻해져서 그 따뜻한 태양빛을 받고 풀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풀숲에 있는 태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풀숲의 태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익히면 되니까요. 아주 쉽고 재미있고 재치있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석삼이 보이고 사람이 짜지만 8, 8하고 비슷하죠? 8이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뜻하는 날, 일이 있습니다. 3월 8일은 계절적으로 언제일까요? 3월 8일은 개학을 한 뒤니까 봄입니다. 그래서 봄춘이라고 재미있게 기억하면 됩니다. 석삼의 3, 8, 8의 8, 3월 8일은 봄춘. 3월 8일은 봄춘. 자, 사자성 하나 보겠습니다.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설립자, 봄춘자, 큰대자, 길할길. 길하다는 뜻은 좋다는 뜻입니다. 아주 좋다는 뜻. 입춘하면 봄을 맞이해서 대길, 큰 좋은 운을 빌었다. 우리 집에, 그래서 이걸 대문 앞에 붙여두는데 자기 집안에 새해가 돼서 봄이 되었으니까 좋은 기운, 좋은 운이 집에 들어오라는 뜻에서 입춘대길이라는 한자를 집에 딱 붙여둔 것입니다. 다음은 친할친입니다.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친할친. 설립에 나무목이 있고 볼견자가 있습니다. 설립에 나무목을 보니까 우리가 세신이라는 글자도 떠오르죠. 자, 이번은 설립에 나무목 볼견인데 서 있는 나무를 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무가 뭐예요? 식물, 농사, 곡식을 뜻하는 나무목 아닙니까? 농사가 시작되면 봄이 되면 잡초도 자라나고 병충해도 있고 항상 지켜보아야지만이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가까이에서 지켜보다는 뜻을 가진 친할친입니다. 서 있는 나무, 식물, 농사 가까이서 지켜보는 친할친. 서 있는 나무, 식물, 농사입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는 친할친. 뭐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친한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글자에 있습니다. 친구하면 친할친, 옛구를 써서 오랫동안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양친하면 두 량의 친할친을 써서 이때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양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은 클테를 보겠습니다. 클테는 크고 크다 해서 큰 대를 2번을 써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획수도 많으니 줄인 겁니다. 2개를 하나로 딱 줄이면서 점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클테입니다. 크고 큰 것을 점을 찍어 표현한 클테. 크고 큰 것을 점을 찍어 표현한 클테입니다. 클테가 들어간 활용어 2개 보겠습니다. 태조와 태종을 구별해 주겠습니다. 태조는 클테의 할아버지 조를 해서 한 왕조가 시작될 때 첫 번째, 첫 대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태조 왕건이고 조선시대는 태조 이성계입니다. 자, 그러면 태종은 무엇이냐? 클테의 마루종자. 마루는 저 끝이란 뜻입니다. 제일 꼭대기. 이 태종이라는 뜻은 여러 왕이 있는데 그 나라를 세웠던 첫 대의 임금 태조, 그 다음 가는 임금을 태종이라고 부릅니다. 태조가 첫 번째로 훌륭하고 두 번째로 태종이 두 번째로 훌륭하다라고 쉽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볼 글자는 소술용입니다. 소술용의 글자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 소술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은 대나무 밭에 죽순이 쑥쑥 솟아오르는데 이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요. 얼만큼 세차게 솟는가 하면 하루에 70cm, 50cm 쭉쭉 자랍니다. 우리 학교 뒤에도 죽순이 있어요. 맹종죽이 있는데 정말로 관찰해 보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요. 아주 굵어요. 선생님 손으로 이렇게 그 둘레를 잡힐 만큼. 자, 그래서 아주 솟구치는 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나무 통이거든요. 지난번 용자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쓸 용자를. 자, 뾰족한 죽순 모양의 끝을 이렇게 나타내었고 대나무 통이라고 해서 지난번 쓸용과 같이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세찬 기운으로 솟아오르는 소술용이다라고 기억해야 되겠죠. 뾰족한 죽순 끝과 대나무 통을 가지고 있는 소술용, 뾰족한 죽순 끝과 대나무 통을 가지고 있는 소술용. 소술용은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통할통입니다. 글자 구조를 딱 보니까 앞서 배웠던 소술용이 있고 쉬엄쉬엄 갈짝,
간다는 뜻의 쉬엄쉬엄 가르쳐야겠죠. 그 대나무 통 속은 어차피 통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곳을 간다는 뜻입니다. 빈 곳을 가니 저항하고 막힌 곳이 없어요. 그래서 통한다는 뜻의 통할통입니다. 대나무 통 속 같은 빈 통 속을 지나가는 통할통. 대나무 통 속 같이 빈 통 속을 지나가는 통할통. 자, 통할통이 들어간 활용해 보겠습니다. 교통하면 사길교의 통할통을 써서 막힘이 없이 서로 오고 가는 일을 교통이라고 부릅니다. 유통하면 흐를 유자의 통할통을 써서 거침없이 흘러 통한다. 세상에 널리 통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물건을 유통시킨다. 화폐를 유통시킨다. 유통이라고 하는 말. 자, 그 다음 꽃뿌리형입니다. 먼저 불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이라는 뜻은 톡 튀어나오는 부분, 새의 불이라든지, 여기서 불이는 꽃송입니다. 풀이 있는데 풀이 자라다 보면 나중에 꽃 봉오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꽃뿌리라고 부릅니다. 꽃송이.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풀초와 가운데 앙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풀잎이 자라서 한가운데 꽃송이가 생긴 꽃뿌리형. 풀잎이 자라서 풀잎 가운데 꽃송이가 생긴 꽃뿌리형. 자, 활용해 보겠습니다. 영웅하면 미스터 트롯 우승한 임영웅이 아니고 꽃뿌리형의 수컷웅에서 재능과 아주 용기와 담력이 뛰어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영국하면 꽃뿌리형의 나라국을 쓰는데 영국 사람들이 영재처럼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 할 때 이 영 발음이 영하고 같기 때문에 그 발음만 가지고 와서 영국인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라서 미국을 한 것이 아니고 아메리카 할 때 매 미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갖다 쓴 겁니다. 자, 그런 것은 가짜 문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웅과 영국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글자 앞전자입니다. 앞전자는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뱃머리에는 물살이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고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배가 지나가면서 또 물살을 이렇게 만들죠. 앞에는 물결이 갈라지고 옆에는 물살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자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라지는 물결에 뱃머리가 있고 여기서 이거는 다롤도 아니고 고기육도 아니에요. 이 생긴 모양을 보고 그대로 배의 모양입니다. 항상 모양을 보고 모양자로 만드는 글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갈라지는 물결에 뱃머리, 그리고 배전이 있고 물살이 있습니다. 앞전입니다. 배가 앞으로 나간다.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갈라지는 물결 뱃머리, 그리고 배전 옆에 물살이 있는 앞전.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갈라지는 물결과 뱃머리, 그리고 배전, 그 옆에 물살이 생기는 앞전. 자, 사자성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전대미문. 앞전, 할 때 안일미, 들을문. 앞 시대에는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랍거나 새로운 일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는 그 이전에 있은 적이 없어요. 참 전대미문의 일이죠. 라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31강 한자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자,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보시고 제 설명만 들어도 글자가 떠오르면 여러분이 비로소 글자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2강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